그래서 대부분 다 자수성가하거나 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신시황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이 컴플렉스가 자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과대망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과시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과시욕이 뭐 첫 번째 나타나는 과시욕이 뭔지 아세요? 자서전 출판으로 나타납니다. 자서전 내가지고 성공하는 기업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 받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명함 숫자가 늘어납니다. 온갖 단체에 전부 다 장을 맡아가지고 명함이 막 이만큼씩 열 몇 개씩 됩니다. 이게 몰락의 징조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40 이후에 자기 과시욕 때문에 아방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구축 이 모든 것들이 정책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은 내가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팽배하다 보니까 과대망상적으로 가게 되고 동시대에 어떤 인물들과 함께 살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근데 범렬하는 사람들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당대에 내노라는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드로서는 구천 부차,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준 문종이라고 하는 행정 전문 정치가,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군사가이자 정치가였던 강직한 오자서, 그죠? 그리고 중국의 병법, 병가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을 남긴 이 사람은 이제 병성이라고 합니다. 병가의 성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는 손무. 그 다음에 오자서의 일생을 망치고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던 악한 인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백비라고 하는 간신까지도 직접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을 만남으로써 교류함으로써 자기의 기본적인 바탕 그런 정보와 더불어서 고급스럽게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인생의 진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정보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연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자기 철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게 사물에 대한 법념안의 남다른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선조라는 사람은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신종이라고 하는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낼게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망명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2번이나 보냅니다. 이거 안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의병장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초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간에서 일어났던 뭐 유학자들 비롯해가지고 평민들 이런 사람들 목숨을 다 걸고 싸워가지고 겨우 전쟁을 끝내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의병장들을 전부 다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의병장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이 위대한 장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요. 전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 전에 옛날에 한번 소설인가 어디 논픽션에서 이수진 장군이 자살설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수진 장군은 짐작했다는 거죠. 예견했다는 거죠. 이수진 장군 잘 아시다시피 백의종군하고 뭐 곤장 두들겨 맞고 전부 다 관직 박탈당했다가 다시 백의종군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수진 장군. 임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잘못된 지식일 경우에는 사람을 세게 망가뜨립니다. 정말로 크게 망가뜨립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경제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경제 논리를 풀어낸 대단한 경제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상인의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을 알면 준비하고 때와 쓰임을 알면 물건을 알게 된다. 이 둘이 드러나면 모든 재화의 정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변화를 판단하고 이 물건이 어디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걸 간파하면은 장사하는 것은 기본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말라붙었는데 물도 없는데 뭔 배를 준비하겠어요. 근데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물난리가 나면은 수레를 준비하라. 이게 사물의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다는 거죠. 예. 항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천하장사 뭐 이러고 힘만 쓰고 뭐 무식한 놈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희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꼬박꼬박 자기 전쟁터에 빠지지 않고 데리고 다녔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애인하고 술잔을 나누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별의 노래를. 그게 패왕별입니다. 패왕별이라는 얘기는 패왕이 우희와 이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요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직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 하는 관리죠. 그래서 고요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쓴소리 잘하는 측근이 있다면 복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 쓴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쓴소리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소리하면 듣기 싫죠. 우리나라 리더들은 특히나 직언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더군다나 듣기 싫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 직언을 수렴하는 자리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공식 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